제가 부동산만 거의 지금 한 10년 넘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.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사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. 저는 워낙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사람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, 그리고 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근데 꼭 부자만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냥 일반 근로소득자분들 만나고 또 만약에 무주택자도 만나고 다주택자도 만나고 근로소득자 사업하시는 분, 자영업자 이렇게 다양한 직군에 정말 다양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가 부동산만 거의 지금 한 10년 넘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. 다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이분들이 뭔가 부자가 될 만한 행동을 하시는 거를 느껴졌어요. 그게 방법은 다르지만 뭔가 끊임없이 그걸 하고 있었고요. 계속 뭔가 유기적인 생물체처럼 시도하고 해보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하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뭔가 그걸 자본주의에서 견뎌내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았거든요. 근데 그게 꼭 옳은 길일 수도 있고 아닌 길일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나는 길일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제가 본 그 성공한 분들, 부자인 분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여러분, 일단은 요즘은요, 월급쟁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,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미 전업 투자자이신 분들은 그냥 투자가 직업인 거잖아요. 그런데 그거 말고요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장인, 근로소득자는요. 더 열심히 저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요.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대학원을 나오면서 이제 방송 일을 하게 됐었어요. 뭐 리포터, 아나운서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유명한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었고 그냥 뭐 지역 케이블이나 뭐 라디오 이런 데 출연을 하는 그냥 프리랜서였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너무 행복했어요.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체로 되게 좋았거든요. 근데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내 수입이 프리랜서니까 불안정하잖아요. 그럼 난 그 당시에 내가 무슨 공중파 아나운서도 아니고 월급도 불규칙하고 되게 불안했어요. 그냥 그 자체가.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다가 이거는 내가 경쟁력이 없겠다.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막 아나운서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예쁘고 학벌도 좋고 막 잘나신 분들, 그러니까 너무 예쁘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와, 진짜 나는 여기서 나의 경쟁력을 좀 찾을 수가 없겠구나.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요. 프리랜서가 불안해서 정규직을 했는데 근데 정규직도 고정적으로 월급만 들어오지 똑같은 거예요. 아니 오히려 정규직을 한 몇 년 하니까 이게 맞나?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. 왜냐면 나는 어쨌든 내 정신과 시간과 노동을 그 회사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월급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 돈을 벌어서 내가 그냥 의식주 생활을 하고 먹고는 사는데 내가 뭔가 자산을 축적한다거나 뭐 집을 마련한다거나 이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죠. 그거를 느낀 게 20대 초반이었고요. 그래서 제가 뛰어든 게 부동산이었어요. 나는 그냥 부동산으로 먹고 살아야겠다. 지금 부동산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아나운서, 뭐 기자 이런 사람은 드물고 그리고 내가 부동산으로 뭔가 자산을 축적을 해서 나는 이걸로 내 집도 마련하고 먹고 살아야겠다.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외모로 승부하지 않겠다. 나는
자산을 축적해서 건물주가 돼서 그걸로 승부하겠다. 이런 결심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뭐 고위 연봉을 받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였단 말이죠.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변하더라고요. 그러면 제 말인즉슨 뭐냐면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연구를 계속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 연장선인데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정말 이 재테크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고요. 그 분이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 불리고 내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? 어떤 방식이면 이거를 직선 코스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?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을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. 특히 사실 이제 작년, 재작년에는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많이 비난을 했죠. 근데 다주택자들이 그 돈의 목적으로만 저도 집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반대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에게 조금 본받을 점이 있었어요.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 그 정책에 발빠르게 움직였고요. 그리고 어쨌든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재테크하기까지 그 관록이 묻어난 경험들이 있었어요.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들을 좀 싫어하시고 그러지만 이분들도 처음에는 다 무주택 그리고 1주택으로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이분들이 막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무주택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어떤 자기만의 투자 방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. 네, 그런 투자 방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재테크에 대한 방식이 뭔가 발전했다라기보다 내 의식에 대한 생각, 그리고 내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, 그리고 재테크를 대하는 나의 태도, 그리고 내가 돈을 모으고 불리는 방식이 점점 인식이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재테크라는 개념은 우리가 단지 뭐 집을 사고 주식을 투자하고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의식, 가치관에 대한 부분,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나의 자신감, 능력, 그리고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과 부지런함이 모두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월급쟁이가 살아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좀 본인에 대한 가치를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회사가 시키는 거, 회사에 다니는 거 이거 하나가 나의 직업이 아니고 그냥 나 존재로서의 내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정체성 이런 것들에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재능을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. 직장인이 되면 그냥 회사에 다니고 그냥 숨 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월급을 받고 이거를 내가 관리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뭔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,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. 이게 월급 중독이 돼 있어서 그래요. 월급이 중독이 돼 있으면 그냥 그 외의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약간 되게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사실 뭐 내가 당장 나가서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창업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요즘에는 자기 표현의 시대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, 이거를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 보면 뭔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거를요.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실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.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직장인이셨어요. 저랑 똑같은 평범한. 그런데 어떤 순간 이분이 엄청난 자산가가 돼 있거나 아니면 CEO가 돼 있거나
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. 근데 제가 그분들의 차이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게 어느 순간 당장 딱 성공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내가 뭘 잘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실현을 했고요. 그리고 처음부터 그게 잘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. 그게 계속해서 과정을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잘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적어도 투자에 성공을 하시고 월급쟁이에서 이 자본주의를 뛰어넘으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 건물주가 되셨거나 아니면 CEO가 되셔서 성공하신 분들의 차이점을 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특징, 시대의 변화에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뭔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.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저 자리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개인별로 다 성공의 포인트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그런 점들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. 참 근데 직장인들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. 자기 개발을 하는 거에 좀 소홀한 그런 측면이 많죠. 근데 오늘부터라도 좀 뭔가 내가 사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건 앞으로 더 나아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. 회사가 시키는 거 그냥 회사에서 하고요.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을 내가 충분히 활용해서 남들보다 사실 배의 노력,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마인드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다른, 좀 넓은 세계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게 굉장히 원동력이 필요합니다.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사업하는 사람 되게 불안하다. 불안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로소득자도 되게 불안한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 사업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근로소득자도 내가 내일 바로 퇴사하면 나 월급 끊기는 거 아니에요.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어떤 절박감, 그냥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.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뭔가 내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구해야겠다. 이런 마인드를 좀 항상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제 저는, 이게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 계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. 아니, 지금 너는 애가 둘, 셋 딸린 것 같다. 근데 저 애기 없거든요. 결혼 안 했어요. 미혼인데. 근데 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. 왜냐면 저는 지금 내 나이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진짜 최대한 이거를 전력 질투해서 최대한 많이 재테크를 해서 빨리빨리 시간을 단축시켜서 가고 싶거든요. 그래서 남들보다 그 시간적인 거 그리고 나의 열정, 노력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이제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생길 것 같아요. 사실 집값 상승기가 계속됐잖아요. 2017년부터 8년, 9년, 그리고 2020년, 21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기가 이어올 때는 뭘 해도 잘 됐어요. 그냥 그 투자에,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내 집이 생기고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사실 이 시기에 2030 젊은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.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뭐 이렇게 자산가가 되시는 분들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상승기가 아니고요. 이제 하락장이 오면 그때 정말 그분들의 실력이 저는 완전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락장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그 기간도 최소 5년, 굉장히 길거든요. 근데 잘못하면 뭐 몇 년까지도 갈 수가 있죠.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가 그 하락장이었거든요. 그걸 먼저 봐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상승장에서도 자만하지
안 했었던 이유가 그 하락장을 먼저 본 거죠, 저는. 근데 이 하락장에는요, 정말 견디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. 상승장에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투자하면 되지만 하락장에는 그 하락하는 거에 대한 더 큰 두려움,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는 그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, 이 하락장에서도 돈 벌 사람은 돈 법니다.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실력을 충분하게 쌓으시길 바랍니다. 그 실력을 쌓는 건 나에 대한 마인드, 가치관, 생각의 깊이, 그리고 재테크, 돈에 대한 나의 생각과 관념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자들이 올리는 이야기들, 그리고 그분들이 한 성공 사례를 보면서 그걸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아, 저분은 저럴 수도 있구나. 나의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? 조금 이런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, 또 재테크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최고의 배움이거든요.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막 금리가 오르잖아요. 그럼 예전에는 그냥 금리가 올랐다. 뭐 이런 기사 아니면은 뭐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. 근데 이게 내 순간이 되니까 내가 상황에 처했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 금리가 올랐다고 지금?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?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때, 재테크에 관여했을 때 진짜 엄청난 배움의 기회가 옵니다. 그래서 내 돈 주고 사실 배우는 거예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부와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재테크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또 나의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또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2, 3년 동안 되게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. 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,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좀 그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대면보다는 각자 비대면으로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딱 오픈하는 순간 자산 격차도 이렇게 벌어져 있고 능력도 벌어져 있고 어떤 이런 수준의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정말 능력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 집중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머물러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올해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에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또 내 집 마련 기회들도 계속해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를 이겨낼 수 있을지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배웠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요. 저도 자본주의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파이어족으로서 연구하고 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. 그리고 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